네, 조금 전에 8월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는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8월 이후 금리 경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또 9월 FOMC 이전에 어떤 지표를 체크해야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우리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장과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자산운용의 김동환입니다. 네, 일찍이 채권 시장은 8월 금리 동결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요, 추가 인하 시기에 대한 힌트인데요. 잠시 후에 열릴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0.9에서 1% 내외가 될 것 같은데, 과거와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치로 볼 수 있거든요. 또한 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물가의 경우 한국은행에서는 2025년 2%, 2026년 1.9%로 예측한 바와 같이 안정적인 물가 흐름이 향후에도 예상되므로 금리 인하 여건은 현재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 동결 핵심은 결국 서울 부동산 가격인데요. 이미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의 진인을 확인했고 부동산 가격만 안정된다면 선제적 금리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 봤는데 대출 규제 후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이 바운드 백된 게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워진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이창용 총재도 수차례 부동산 가격 안정이 가계대출 안정에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즉,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목표 중 하나인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다음 금통위까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한국은행이 10월에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주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환율 동향도 살펴봐야 될 텐데 호평이 끝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환율은 다시금 1,400원대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론을 보면 환율 상승은 거주자 해외 투자 자금 수요 지속으로 인한 상승이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한 말씀 드리자면 전 세계 투자가 현재 진행이면서 미래 계획이 스케줄링 되어 있고 가끔씩 벤처 기업들이 순식간에 시총순위 10위 안에 들어간 나라 상기하면 바로 아실 겁니다. 예, 미국인데요. 환율, 즉 해당국 통화 가치는 그 나라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 주도 국가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한국이 아닌 미국 본토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어려워진 취업, 소비 및 수출 둔화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 약세를 야기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꽤 선방했다고 평가하는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돈의 흐름, 특히 환율 움직임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투자가 국내가 아닌 미 본토에 영향을 집중한 점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이를 두고 과거에 대통령이 중앙은행을 흔든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금리와 물가가 상승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보통 정치권에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여 경기 부양을 하려는, 즉 물가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두고 정책 집행을 하려는 경향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국가가 개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물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국가들은 남미나 유럽 내 일부 포퓰리즘 정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미국은 저는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법적 시스템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즉 리사쿡 연준이사의 해임은 대통령의 명령이 아닌 연방준비법에 의한 시스템화된 절차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이러한 행위가 고물가로 이어졌던 다른 나라의 사례로 인해서 당장 금융시장의 변동으로 이어졌지만 점차 저는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장은요, 미국의 9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FOMC 회의 전에 어떤 지표를 보면 좋을까요? 결국 연준의 목표인 물가와 고용인데 이번 잭슨홀에서 어느 정도 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고용 지표에 가중치를 더 두는 모습이고요. 결국 물가 지표는 과거 지표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치보다는 핵심 물가 지표 위주로 상승했는지 그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닌 또 디테일한 부분과 물가의 흐름, 속도를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준은 2%로 회귀하지 않고 3%에 머무르고 있는 물가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더 오르지 않는 물가로 좀 해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오히려 물가 지표의 선행성을 가진다고 보는 고용 지표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FOMC 통화정책 결정 판단의 이제 가늠자는 결국 9월 5일에 발표될 고용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금리 방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이 고용지표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부터 잭슨 홀의 파월 의장 발언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소화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9월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9월 장에는 뭐 어쨌든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펀더멘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물가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오른다고 생각했을 때는 채권 투자도 괜찮은 투자 전략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환 우리 자산운용 채권운용 부문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